이번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비롯해서 뇌관이 상당합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의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특히 어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위협하면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월요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어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해야 한다면서 만약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다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해 이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이 국감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해당 상임위는 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만약에 거부하게 된다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여당의 이 같은 압박은요,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회는 관행, 전례를 법 규정 못지않게 중시해온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향과는 뚜렷이 다른 겁니다. 대법원의 경우에는요, 국회 법사위의 피감기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대법원장은 감사 초반에 인사만 하고서 의원들 질문을 받지 않고 떠났습니다. 대신 재판을 하지 않는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이 사실상의 피감기관장으로서 감사를 받아온 게 불문율처럼 돼 있는 겁니다. 과거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거나 또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이 관례가 깨진 적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된 적은 있어도 동행명령장 발부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먼저 어제 오늘 민주당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정인들과 동일한 그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지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생 동안 재판하시면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 명령을 냈는데도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대로 그냥 재판을 했나요?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지난 5월과 9월 이른바 이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로 체면을 구겼던 만큼 이번 국장조사에서는 이를 만회해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가 올해 이 대법원 국감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 진행하기로 한 건 역시 이 조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인석에 앉히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이 대법원 국감은 당초 오는 13일 하루로 예정이 됐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법사위에서 15일 이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까지 의결을 하면서 이틀로 늘었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또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감싸면서 했던 발언들, 지금 야당의 반발 목소리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네, 대법원장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직접 질의는요, 지난 2018년 대법원 국감 때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 의혹에 대해 김 대법원장의 답변을 요구했고요.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삼권분립 원칙을 거론하며 일제히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에 당시 그 법사위원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요, 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여서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퇴장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당시 국감 상황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에 응하지 아니했던 것은 이 삼권분립의 큰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장의 신뢰가 이런 문제 가지고 국감장에서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신뢰에 손상이 온다면 그 피해자는 김명수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헌정의 훼손입니다. 오늘 제기되었던 몇 가지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마무리 말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 때 한마디 하고 나서 끝나버리는데 대법원장으로부터 이야기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데. 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제 민주당은 이 영상을 보면 오히려 이렇게 대받고 있죠.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질문 답변 들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때는 상권분립에 어긋나지 않았던 것이냐 지금 이렇게 대받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당시에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권분립을 부정하고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여당에 맞서서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정권의 독재 그리고 위선을 파헤치겠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이 국감 대책 회의를 열고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독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 앞서 민주당이 이 대법원장과 또 이 대법관들을 망신 주기 위해 비상식적인 청문회를 열었고 또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이 대변인 발언을 번복하며 이 대통령실의 이 속기록 삭제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여당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까지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당은 반대하고 있고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국감에 참석하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 지금 참석할 거다, 참석 안 할 거다 두 가지 의견이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이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까지 부정을 하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이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 조 대법원장과 지기현 판사는 물론이고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까지 싸잡아서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 세력들이라고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민주당 내부에선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하는 이 대법원장 동행 명령장 발부에 대한 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은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이 감정적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사위가 단독적으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첫날부터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전장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법사위의 대법원 감사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조 대법원장이 반드시 출석을 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변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일반 증인들의 경우처럼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또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대법원장 증인 채택한 예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 입법부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그런 전례는 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권 내부에서조차 동행명령장 발부까지는 좀 과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견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의 강경파의 기류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감동을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서 증인 채택을 하고 그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했을 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거는 그냥 절차적인 법률과 권한에 따른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 대상 자체가 산부요인이라 할지라도 산부요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바깥에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지난 9월 30일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청문회가 실시됐던 것들이 과연 그게 정무적으로는 득실이 있느냐는 따져볼 수 있으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산부요인이 또 그 본인이 누리는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는 법치에 대한 질서를 본보기로서 모범 사례를 보여야 된다는 측면에서는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국민 앞에 밝히는 부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치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의원들의 질답에 응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저희가 알기로는 당시에도 인사말을 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시에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으니까요. 정식으로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감사에 응한 그런 일
일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2번 나오지 않았다고 민주당에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청문회 때죠. 청문회는 아무래도 정치적 배경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는 매년 열리는 것이고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 출석 안 했을 경우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분명히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입법부 국회의원들하고 국회 직원들이 사법부 수장에게 가서 이 체포 그러니까 동행을 구인을 하는 것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때 김건희 여사 작년에 2번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보기 안 좋은 모습인데 저는 이번에는 좀 전향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2번의 이 국감 중에서 한 번은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겠다는 것이 결국 대선 개입했다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점만 정했지 시점을 정한 이유도 이것이 대선 이후로 가면 더 혼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 시점을 대선 전에 정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 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10명, 12명이 참여를 해서 10명이 유죄를 했고 2명이 무죄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처음부터 대선에 개입해서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 아니다. 이런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는 기회를 갖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뭐 대법원의 직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대법원 관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대법원 측의 입장을 반론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이 증인으로 나와서 여야 의원들의 질답을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갖고 있는 대법원 측의 입장은요. 지금까지 법원 행정처장의 어떤 설명에 비춰본다면 이겁니다. 바로 지금 여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여당 의원들이 주로 질문을 하게 되겠죠. 여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이 되는 건데 지금 그게 2심의 계류 중입니다. 재판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2심의 계류 중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내용에 대해서는 청문회뿐만이 아니고 국정감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을 나와서 대법원장은 재판을 하고 있는 현직 대법관 신분이기도 합니다. 판사죠. 정확하게 말하면 판사더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내용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국정감사법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거기에 나와서 증인으로서 질문과 답변에 응할 수 없다. 지금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입장이 바뀌어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의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대에 서서 답변까지 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또 대법원이 어떤 설명을 할지 그건 저희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